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오랜만에 차에서 찾아뵙네요. 오늘은 주변을 보면 깜깜한데 밤은 아니고요. 이거 뭐 하나도 안 보이네요. 새벽입니다. 새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침이네요.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요새 애기를 핑계로 일찍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빨리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게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새벽 일찍 나왔냐면 제 수강생께서 또 낙찰을 지난달에 받으셨는데 명도를 잘 완료했다고 하셔가지고 부동산에 한번 같이 가보려고. 일찍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만날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일만 명도 한 거 확인 같이 하려고 만나면 저도 뭔가 시간이 애매해서 그 만나기 전에 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일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출발을 하기 전에 그 근처에 24시간 카페를 찾아요. 그런 날은 좀 일찍 나가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아침에 글을 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하냐면 글 쓰는 건 좀 오전에 하려고 하고 글쓰기랑 책 보기는 좀 오전에 하려고 하고 저도 평일에는 요새 같아서는 수업은 없지만 계속 지난 수강생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후 시간은 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오전 시간은 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전 때가 이 머리랑 제 두뇌가 좀 맑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전 시간을 최대한 제 시간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데 사실 부동산 공부는 많이 하진 않지만 마음 관리 훈련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정신적인 훈련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 마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글 쓰고 책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시간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대한 이 정신적인 두뇌 에너지를 많이 쓸 때는 오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후 되면 또 점심 먹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그때 이후로 그냥 제 업무 관련된 일을 하려고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수강생분을 만나기 전에 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그분은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22개까지 낙찰을 받았어요. 퇴직을 하는 순간 17년도 8월 달에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제가 퇴사한 지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벌써 시간이 참 빨라요. 아직도 그 회사 생활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퇴사하는 순간까지 생각을 했을 때 22채를 했어요. 를 관리한 거죠. 그래서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블로그에 댓글을 한 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회사 다니면서 22채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22채를 회사 다니면서 관리했다는 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제 자랑 같아가지고 제 자랑이라기보다 그래도 이 부분은 다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모순적으로 22채 관리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 그러니까 회사 업무도 중요하잖아요. 회사 업무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근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제가 22채를 관리했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그냥 저도 만약에 누가 회사를 다니면서 22채를 관리했다면 22채를 모았다면 좀 놀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잘 모르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 회사 일을 하면서 22채 관리를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할만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업무가 많이 바쁜 편에 속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야근도 많고 주기적으로 꼭 밤을 새야 하는
회사였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토목 설계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항상 모든 회사가 다 비슷한 것 같은 게 마감이 있는 회사들은 어느 시점에서 항상 바쁘고 뭐 야근해야 되고 꼭 상황에 따라서 뭐 밤샘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마감이 있는 회사들은.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도 뭐 마감이 있는 회사였기에 납기일이 있었던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을 때는 정말 할 일이 없었는데 정말 바쁠 때는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편차가 되게 심했던 거죠. 바쁠 때는 너무 바쁘고 널널할 때는 너무 널널하고 그런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좀 많이 바쁜 편에 속하죠. 뭐 객관적일 수는 없겠지만 바쁜 편에 속하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항상 뭐 칼퇴근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바쁜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22채를 관리했었냐라고 제가 봐도 꿈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작을 제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관리하는 거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22채를 관리했다는 게 놀라울 것 같긴 한데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1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경매를. 그때부터 반지하를 하나씩 모았어요. 근데 하나씩 모으면서 제가 22채까지 하고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안 했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책을 계약을 할 때 그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경매를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 그 다음에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되게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였냐라고 그 편집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뭐 큰 그림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제가 오히려 되게 민망하긴 했었는데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서 처음부터 나는 20채 정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책을 쓰고 뭐 강사로 나서야겠다라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유튜브 방송도 하고 뭐 블로그도 매일 글을 쓰고 작가의 삶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처음부터 뭐 제가 한 7년이죠 이제 7년 전에 계획했던 거는 아니었으니까 되게 저를 크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였던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때 편집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음은 또 도대체 어떤 걸 하시려고 하냐 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음은 저도 뭘 할지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22채 관리했던 게 22채 회사 다니면서 관리하는 게 사실 별로 뭐 할 게 없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세입자가 저한테 연락이 올 일이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22채를 집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관리하면은 뭘 해야 될까 하는 게 사실 떠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뭐 세입자 계약이 끝났을 때 아니면 중간에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했을 때 계약이 끝나서 나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간다고 했을 때가 생각을 해보면 관리하는데 가장 큰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약은 보통 뭐 1년 대다수가 2년 계약이니까 그리고 2년 계약해서 만기되신 분들은 어쨌든 제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이벤트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짐이라고 그리고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은 우선 들지 않아요. 그리고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라면 그건 제가 대비할 필요조차 없거든요. 그러면 돈을 좀 마련을 해둬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 업을 하면서 돈은 항상 여윳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이 그냥 임대가 나가 있다면은 분명히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중간에 계약기간 중간에 나간다면 당연히 제가 돈을 빼드릴 의무는 없죠. 계약을 그분께서 세입자께서 파기를 하신 거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내가 빼줄 돈이 있으면서 당신한테 못 빼준다, 세입자를 구해와라 새로, 그래서 당신이 빼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진짜 돈이 없어서 나 못 빼주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 관리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죠. 사실 마음이 그 상태에서 말하는 건 불편하죠. 근데 어쨌든 계약기간 중간에 뭐 세입자가 나가는 거는 그분께서 뭐 계약을 파기하신 거니까 제가
뭐 계약금을 보증금을 돌려드릴 의무는 저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계약을 그분이 파기하신 거니까. 그리고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입자가 뭐 집수리이겠죠. 뭐 제가 뭐 어떤 뜻에서 관리 측면의 구체적인 사례를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그 글을 남겨주신 분이 그것까지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집수리에 관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수리를 중간에 내가 갑자기 해줘야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누수가 생겼을 때가 있겠죠. 그리고 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뭐 갑자기 뭐 천장이 무너졌다 이런 일은 사실 뭐 대비할 필요 그리고 뭐 위층에 누수, 그건 뭐 제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위층에 만약에 누수가 생겼다, 그럼 위층에 가서 얘기하라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내 집에 누수가 갑자기 생겼다. 누수가 생겼다라는 것도 그 제가 만약에 문자나 뭐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을 받았으면 뭐 누수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자꾸 새는 것 같은데 조치 좀 해달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면은 뭐 회사 일을 하면서 그런 전화를 만약 받았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할 일이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좀 전화하셔라, 뭐 수리비는 내가 드리겠다. 사실 그 정도만 하면 저는 최고의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뭐 그 주변에 아는 뭐 수리업자가 계신다면 당연히 뭐 이렇게 바로 불러드리면 되는데, 제가 그분까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알아봐가지고 연락을 불러드릴 의무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뭐 관리비를 그 집에서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관리인이라면, 그러니까 이 집주인 임대인하고 관리인하고 조금 혼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그냥 뭐 제가 집 관리인은 아니니까, 집 임대인이지 관리인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돈을 지급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수리는 직접 좀 알아보시고 하셔라. 그리고 수리를 하셨으면 수리하신 부분하고 뭐 영수증이랑 입금 내역 정도는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금해드리겠다, 사실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누수 문제를 많이 고민하실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리, 뭐 집에 뭐 제 반지하니까 곰팡이가 갑자기 피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좀 멈추고 내일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